어때?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니? 하이하이. 너네 MSI 봤던 사람 있니? 저번 주말까지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저번에 다른 반에서 질문이 하나 나온 게 있었거든. 뭐 별로 그렇게 막 엄청 우리 시험 관련해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순수한 호기심으로 질문한 친구인데, 요렇게 우리 동위원소 평균원자량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2탄소 뭐 12탄소가 있고 13탄소가 있어. 요거 평균원자량 구하는 거 기억나? 예를 들어서 12탄소가 99% 있고 13탄소가 1% 있대. 그랬을 때 요거 평균원자량 구하는 거 기억나? 어떻게 구하는지? 요거 12 곱하기 0.99 100분의 99 더하기 13 곱하기 0.01 했잖아. 100분의 1 100분의 99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그 친구 질문은 그거였어. 아니 99%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1%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막 물어봤었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뭐지? 몰랐어. 어떻게 저 99% 1%가 나왔을까? 세상의 모든 원소를 다 측정해 본 건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좀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들 배경에 있는 요런 표 보이니? 요거 보면 납에 대한 동위원소 계산인데, 납에는 백사납이 아이고 납에는 여기 보면 104 납이 있고 204 납이 있고 206 납이 있고 207 납, 208 납,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동위원소가 있었대. 그래서 그 네 가지의 동위원소들을 딱 정해놨어. 아예 약속을 해놨더라고. IU팩이라고 각종 화학 관련해서 이런 화학 관련한 숫자들이나 아니면 화학 관련된 무슨 단위라든지 이런 거를 약속하는 단체가 이런 게 있는데 IU팩이라는 데야. 여기에서 매년 요 동위원소를 측정하는데 어디서 측정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정해놨더라고.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요걸로 사용해 왔어. 그러다가 이제 요 206납, 207납이 발견되는 새로운 물질들이 생기면 매년 보고서에다가 여기에다가 하나씩 추가를 하더라고, 물질들을. 음. 그래서 아까 전 보면은 무슨 뭐 이렇게 안 뜨지? 아까 전 보면은 무슨 퇴적암의 백운석, 석회암, 말, 머드락, 인산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매년 조사해서 하나하나씩 추가된 거야. 그 추가한 거에서 이제 그 걔네들을 막 갈아가지고 기계에다가 넣어. 그래서 걔네들이 얼마나 휘었는지 질량에 따라서 질량이 크면은 많이 휘고, 질량이 크면은 적게 휘고, 질량이 작으면 많이 휘고 뭐 이런 기계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 동위원소들이 있는지 살펴봐서 이렇게 측정을 다 하더라고. 다 측정을 해서 나온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99% 1%였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탄소의 원자량이 요 리포트에서 매년 바뀔 수도 있어. 근데 거의 사실 안 바뀌어. 조금씩 소수 몇 째짜리 막 이렇게 가가지고 바뀌는 거라서 우리는 사실 소수 한 둘째짜리, 셋째짜리까지만 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조금씩 변한다. 매년 애뉴얼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리포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살짝 변하기도 한다. 그런 것들.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하나 질문. 선생님 친구가 전주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질문했다라는 거야. 우리 물 있잖아, 물. 물 분자량 18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요 물 안에 있는 수소는 우리 동위원소가 있다고 해서 중수소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요 질량수가 1인 수소를 쓴 게 아니라 만약에 질량수가 2인 수소를 썼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거 분자량 몇이 될까? 2짜리 수소만 쓴 거야. 2짜리 수소. 그러면 2짜리 수소, 2짜리 수소, 18산소 이렇게 되니까 분자량이 몇이 돼? 여러분들 계산 좀 해봐. 2 더하기 2 더하기 18 뭐야?
다 듣고 있는겨? 음. 2 더하기 2 더하기 18 뭐야? 22. 고마워. 22. 분자량이 22짜리 물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22짜리 물을 먹으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살까? 죽을까? 어떻게 될까? 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어. 가셔요? 어디로 가? 어. 천국으로 가? 음. 이거 심지어 요거에 대한 대답이 나무위키했어. 킹무위키, 간무위키. 어, 예를 들어서 이 물 같은 경우는 18물이나 22물이나 둘 다 물이야, 물. 그래서 화학적인 성질은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물 마시면 뭐 수분 공급되고 뭐 그런 거는 맞아. 그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작용이 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질량이 다르다고 했잖아.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다고 했어. 화학적인 성질은 똑같지만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다. 그러면 요 물로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물의 무게를 이용해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우리 몸의 활동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그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귀에 무슨 어디더라? 기억나? 귀에 무슨 기관인지 기억나? 요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데, 방골이관 뭐 이런 거 기억나? 방골이관에 물이 차 있다고 했어. 물. 그래서 그 물의 흔들림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들의 그 몸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 물이 한쪽으로 휘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수평을 맞춰주는 방거리관에 물이 차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물이 22짜리 물이 됐어. 오른쪽이 만약에 22짜리 물이고 왼쪽이 18짜리 물이야. 이쪽으로 쏠리잖아. 우리 몸의 평형이 제대로 안 맞는다고 뭐 그런 일도 있대. 그러다 보니까 막 우리가 멀미가 나가지고 막 구토도 하게 되고, 그리고 22짜리 물 맛 자체가 뭔가 쇠맛이 난대. 왜 쇠맛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살짝 이런 물리적인 성질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봤어. 뭐 궁금한 친구들은 조금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동위원소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 우리 몸에. 저런 물? 글쎄, 그럼 나도 찾아봐야겠는데. 20짜리 물 어디서 구할까? 근데 살 수는 있어. 20짜리 물. 그냥 이제 화학 약품 파는 데가 있거든. 아마 너네 한번 찾아봐. 시그마 알드리치라는 데가 있어. 여기 선생님이 친 데인데 여기에서 보통 실험실에서 많이 약품들을 구입하거든. 우리 화학실에서 쓰는 약품들 아니면은 뭐 다른 대학교 연구실 이런 데에서도 여기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데, 세계적인 기업이야. 이런 데에서 아마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근데 그냥 일반적인 루트로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실험용이 아닌 이상. 그리고 너네 증류수도 그래, 맞아. 물 얘기 나오니까 하나 더 하면, 증류수는 마시면 우리 몸에 좋을까 안 좋을까?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많이 알 수도 있어. 증류수. 응. 우리 수돗물 좀 마셔도 되잖아. 수돗물 마셔도 안 죽는데 증류수는 조금 해로울 수 있어. 왜 해로울까? 이거 1학년 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통합과학 했을 때 뭔지 알까? 예상할 수 있어? 우리 몸은 완전히 그냥 맹물로 되어 있지 않아. 당연하지. 뭐 이온도유도 있을 수 있고 포도당도 있을 수 있고 뭐 나트륨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증류수는 그 물 안에 아무것도 없는 애거든. 농도가 굉장히 낮은 애야. 그리고 우리 몸은 상대적으로 증류수보다 농도가 높은 애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증류수가 들어가는 순간 삼투 기억나? 삼투? 농도가 낮은 데에서 농도가 높은 데로 물이 이렇게 쫙쫙 빨려 들어가는 거야. 삼투. 아니면 확산. 농도가 높은 데에서 농도가 낮은 데로 그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 삼투나 확산 같은 게 엄청 이상하게 꼬일 수 있어. 음,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몸에 NA가 엄청 많아. NA가 많았어. 근데 증류수가 딱 들어왔어. 증류수 H2O.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NA는 크니까 우리 세포 밖을 빠져나올 수는 없는데 물이 쫙쫙 들어가는 거야. 애미야, 국이 짜다 이러면서 물이 계속 앞으로 들어가. 세포 안으로. 그러면 세포가 물이 꽉 차면서 뭐 터질 수도 있겠고 위험해질 수 있어. 굉장히 좀 어떻게 좀 우리 몸에 안 좋을 수 있고, 반대로 뭐가 좋을까? 이번에 뭐 좀 크기가 작은 거. 뭐 없을까? 몸속에 크기가 작은 물질. 뭐가 있을까?
어, 잘 떠오르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니야 그건 피로 흐르고 뭐 그냥 전체적인 이온 농도가 우리 몸의 이온 농도가 많이 달라질 거야 물로 인해서. 그래서 좀 뭔가 신경 관련해서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사실 신경 전달은 이온들이 많이 도와주거든. 근데 이온들의 농도가 물에 의해서 달라지면 좀 신경 전달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좀 위험할 것 같아. 증류수는 먹으면 좀 위험하다. 함부로 먹으면 위험하다. 뭐 수업 전반부에 좀 섭소리가 많았는데 질문 나온 게 있어서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오늘 할 건 현대 원자 모형이야. 우리 보호의 원자 모형 이제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진도가 느린데 괜히 섭소리를 했다. 그때 말했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문제가 있다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이렇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원자핵과 그 주변을 돌고 다니는 전자가 있는데 근데 첫 번째 문제점 하나 전자랑 원자핵이랑 두 개가 부딪힐 수 있다고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원자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지. 원자의 불안정성을 러더퍼드는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우리 지구에서 물체를 들어 올려서 여기가 100m라고 할게. 글자가 잘 안 써진다. 지구에서 이렇게 물체를 들어 올렸을 때 그때 물체가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고 했어.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그리고 전자가 있어. 전자가 있을 때 걔가 떨어질 때 걔도 위치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했거든. 그 떨어진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빛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이 된다고 했어. 근데 그 형태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질 때 100, 99, 98, 97, 96, 95, 94 이런 식으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라면 연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빛도 연속적이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맞다면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요렇게 나왔다고 해서 선 스펙트럼. 그래서 요 실험 있잖아. 요 실험 너희들이 다음 주에 왔을 때 내가 주문을 했거든. 주문했는데 다음 주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아마 오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핸드폰 이용해서 딱 요렇게 수소 스펙트럼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 같이 해볼 건데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라는 거야. 러더퍼드 네 원자 모형이 맞으면 막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만 덩그러니 나오느냐. 그래서 요걸 설명하지 못한 러더퍼드는 그냥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간 거지. 그래서 새롭게 추출한 과학자가 바로 보호라는 사람이야. 보호라는 사람이 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다고 했어. 첫 번째로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서 전자는 항상 일정한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 요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 그게 보호가 주장한 핵심 이론이야.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뜻이었어. 그래서 요 궤도에만 돌 수 있으니까 전자랑 요 원자핵이랑 부딪힐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부딪힐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해결했어.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한 거야. 두 번째로 그리고 전자가 아까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이유 얘기해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이유를 러더퍼드는 설명 못했다고 했잖아. 그걸 보호는 아까 이렇게 이 궤도, 요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자가 한 궤도에서 한 궤도로 점프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동한 거 아니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한다면 1.1, 1.2, 1.3, 1.4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니라 1에서 바로 2로 점프한 거야. 마치 이즈리얼 비전 이동 쓰는 것처럼 점프한 거지. 너네 이즈리얼 비전 이동 쓸 때 뭐가 필요해? 만화가 필요하잖아. 만화가 필요하잖아. 전자도 뛸 때 똑같이 만화 비슷한 게 필요해. 뭐냐면 에너지가 필요하대. 에너지를 받으면 소모해서 전자가 위로 딱 점프를 하는 거야. 1.1, 1.2, 1.3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1에서 2로 점프를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에서 2로 뛴 거 그 빛 스펙트럼 하나 나오고 2에서 3으로 뛰는 거 스펙트럼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설명이 됐어. 선 스펙트럼이 설명이 됐어.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양자화, 보호가 얘기한 게 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양자화 되어 있다라는 말이야. 유식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양자화. 요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들을 다 설명을 했다. 근데 이거 다 보호가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말이 되는 것 같아. 전자가 무조건 요 궤도에만 있을 수 있대. 요 궤도에만 있을 수 있대. 이게 말이 돼? 마치 그런 거야. 우리가 평생 동안 사는데 집에만 있는 거야. 집에만 가만히 있는 거야. 두 번째로 요 1번에서 2번으로 갑자기 점프를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비전 이동 써가지고 학교에서 집으로 점프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조금 애매하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는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들렸어. 그런데 보의 원자 모형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요 스펙트럼이 나오는 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야. 사실 요 보의 원자 모형이 요새 와서는 이제 와서는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해서는 조금 틀리고 다른 이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정말 계산하면 딱 떨어지는 값들이 나오기 때문이야. 신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페이지 69페이지 페이지 69페이지에 페이지 69페이지에 페이지 69페이지 요거 보호 원자 모형 한번 거기다 그려 넣어 보자.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있는 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랑 똑같아. 다만 전자는 요 궤도에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궤도. 그리고 뭐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네 번째 궤도가 있을 수도 있어. 궤도는 쭉 있는데 어쨌든 이 궤도와 궤도 사이에 1.1, 1.1, 1.3 이런 거에는 절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야. 보호의 원자 모형.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보호의 원자 모형은 1.1, 1.1, 1.3 요게는 존재할 수 없어.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이렇게 존재할 수 있거든. 근데 너네들 위치 에너지 할 때 기억나? 위치 에너지 할 때 위치 에너지 할 때 여기 0m에서 100m, 50m 올라갈 때 그때 1kg 물체가 있대. 그러면 1kg 물체 50m로 올릴 때 그러면 위치 에너지 어떻게 계산했어? 50m의 위치 에너지 1kg짜리 물체가 50 곱하기 9.8 곱하기 1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얼마야? 490줄인가? 이렇게 계산했을 거야. 490줄. 496 아니야? 490줄이야. 여긴 0줄이고 그리고 만약에 100m 올라갔다고 쳐보자. 100m. 쌤이 글씨가 좀 개판인데 지금 펜이 좀 달라. 펜이 원래 선생님 쓰던 펜이 있는데 교무실에서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와가지고 급한 대로 좀 싸제 펜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네. 490줄이었는데 100m 올라가면 980줄이 됐었잖아. 이거 위치 에너지 구하는 거 기억나지? 아마 중학교 때 열심히 했을 거야. 통합과학 때도 조금 통합과학 때는 안 했나? 중학교 때 아마 열심히 구했을 텐데 원자에서도 똑같아. 보원자 모형에서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첫 번째 껍질에 있을 수 있어. 그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내가 궤도라고 했는데 3D로 하면 이제 궤도가 껍질이 되는 거거든. 어쨌든 궤도라고 그냥 생각해도 돼. 다만 3D로 따지면 껍질이니까 우리 뭐 서술형 쓸 때는 껍질이라고 쓰는 게 더 좋겠다. 여기 보면 원 궤도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3D로 하면 껍질이니까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래서 요 1번에 있을 때 전자가 1번에 있을 때 에너지는 지금 여기 0m 있을 땐 0줄이고 보통 위치 에너지 계산할 때 50m 있을 때 490줄이잖아. 그런 거랑 똑같이 1번에 있을 때 1층에 있을 때 그때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이 1은 요 1번에 있을 때 에너지 1은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12 이렇게 그리고 단위는 킬로줄 퍼 몰인데 이거는 그냥 생략할게 일단 1층에 있을 때 에너지 이렇게 구하면 돼. 마치 9.8 mH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식이 조금 다르지. 그리고 궤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번 궤도도 있어. 두 번째 궤도. 이랬을 때 에너지 E2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1312 이렇게 해주면 돼.
9.8mh랑 똑같아. 다만 식이 좀 다르고 높이가 아니라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요것만 달라졌을 뿐이야. 세 번째 껍질은 어떻게 계산하겠어? E3는 1312 마이너스에다가 3 제곱한 거. 이렇게 해주면 돼. 그냥 요 공식만 때려 넣으면 그 위치에서의 에너지가 딱딱딱 나올 거야. 다만 n은 아까도 말했지만 1, 2, 3, 4만 돼. 1.1, 1.2 이런 거 안 돼. 요렇게 계산할 줄 알면 돼.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스펙트럼의 에너지를 구해볼 거야. 우리 물체가 여기 50m에서 0m로 떨어진다고 해볼게. 얘는 연속적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할게. 떨어질 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 했지. 490줄이 0줄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는데 감소한 만큼 490줄이 위치 에너지로 막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했어.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전자도 똑같아. 전자도 여기 2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이렇게 내려갈 때 선생님이 이렇게 요런 식으로 화살표를 그렸는데 요건 연속해서 이동했다라는 게 아니라 점프했다라는 뜻이야. 2에서 1로 비전 이동한 거야. 슉 이동했는데 그 이동했을 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단 말이야. 에너지가 감소를 해. 감소한 에너지가 뭘로 나오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스펙트럼으로 나온다고 했어. 그 스펙트럼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 운동 에너지 구할 때 요거에서 요거 빼줬잖아. 스펙트럼의 에너지도 똑같아.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돼. 다만 어떻게 써주냐면 조금 더 쉽게 써주면 그때 스펙트럼의 에너지 차이는 이 델타는 차이라는 뜻이야. 에너지 차이. E는 에너지고 에너지 차이는 지금 2번에서 1번으로 가고 있지. 2번에서 1번으로 갈 때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줘. 나중이 1이잖아. 처음이 2잖아. 그래서 나중이 1이니까 에너지 1에서 나중인 에너지 2를 빼주면 그때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어. 요거. 그러면 에너지 1은 아까 구했었지.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12였고 에너지 2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1312 마이너스 붙여준 거. 플러스 대주면 그때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 에너지가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방출되었다라는 소리고 그 값만큼 방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플러스라면 내 입장에서 플러스면 에너지를 얻은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어쩌고라고 나오면 어쩌고만큼을 내가 흡수했다. 그 빛을 흡수했다라고 판별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요거 에너지 구하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활동을 해볼 거거든. 그래서 요런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하면 원자핵이랑 전자가 있는데 그때 에너지가 흡수한다고 바닥 상태 그 아래에 있는 애가 위로 이렇게 올리려면 우리도 물체를 올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전자도 아래에 있다가 이 아래를 바닥이라고 하는데 바닥 상태라고 하는데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를 위로 끌어올리려면 이걸 들뜬 상태라고 해.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위로 올리려면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써져 있지 여기. 여기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써져 있어. 에너지를 흡수. 올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거야.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이렇게 점프할 때 점프인데 아래로 점프할 때 아래로 내려갈 때 그때는 요 내려가는 에너지만큼 빛으로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어. 그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볼 거야. 여기에서 여기 빼주면 되겠지. 그거 우리 계산해 볼 거야. 그래서 어떤 걸 볼 거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단톡방에다가 뭘 좀 올려줄게. 원래는 이거 좀 만나서 오프라인 수업할 때 해야지 뽑아주면서 뭐 같이 보면서 해야지 더 좋은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서 어떤 걸 보여줄 거냐면 여기 에너지 계산 요거 파일 한번 열어볼래?